네,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이 최근 공산당 당대회를 치렀습니다. 네, 이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인데요. 중국 공산당의 형식적인 최고 권력기구이기도 하고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국가 성과를 평가하고요.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정책과 운영 방침도 제시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 행사인데요. 네, 오늘 서영태 기자와 함께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오고 간 이야기 그리고 3년 임하게 된 중국 시진핑의 경제 정책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체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공산당 당대회라는 것이 일단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 당대회를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년마다 열리는 전국 대표 대회를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당대회라고 합니다. 네. 정식 명칭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고 이번에 20차였으니까 100년 전부터 열렸던 거죠. 그렇죠. 예. 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인구가 한 14억 명 되면은 공산당원이 한 9,600만 명 되는데요. 네. 이 전국 대표대회는 그 중에서 2,300명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22일 날 2,300명이 한 205명 정도 되는 20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료됐습니다. 네. 예, 중앙위원회에서는 이제 205명 정도가 이제 중앙위원을 뽑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22일 날 이 전국 대표대회 당대회가 종료된 직후에 23일 날 20기 중앙위원회가 1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1차 전체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 일중 전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중국의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이면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기정사실로 여겨졌고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중요했던 거는 시 주석을 이제 뒤에서 누가 당 서열 2위가 될까, 예, 그게 중요했죠. 네. 예, 서열 2위가 왜냐하면 중국 경제 총사령관인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서열 1위인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당 서기 그러니까 당 대표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제 중국의 인민회관군은 공산당의 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열 1위인 이제 시 주석은 군사와 정무 이런 거를 맡고요. 서열 2위가 경제를 맡아서 누가 2위가 될지가 이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경제총사령관이라고 불리는 서열 2위 예. 국무원 총리 누가 임명됐습니까? 24일 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제 내외신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 장소에서 이제 시 주석 다음으로 이제 입장했던 인물은 이제 의외의 인물이었는데 리창 상하이시 당석이었습니다. 네. 예. 원래 시장에서는 사전에 이제 왕양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나 아니면 후추나 부총리를 예상을 했어요. 총리 후보로서 이들은 이제 공산주의 청년당,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의 공청단이라고 하는데 네. 시진핑이랑은 좀 다른 결의 이제 계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집단 지도 체제다 보니까요. 네. 공산당 뭐 일당 독재라고 하지만 공산당 내에서 여러 가지 파벌이 있거든요. 네. 상하이방, 뭐 시자진, 뭐 공청단, 태자당 파벌이 있는데 네. 시집이 여기에서 이제 공청단이 이제 경제 쪽을 가져가면서 권력을 좀 나눠 갖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들이 있었고요. 공산주의 청년단, 공천단이 좀 친시장, 친기업이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천단 인사가 이제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 주석이 이제 신복이는 이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를 이제 발탁을 하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거죠. 예.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인물이 리창 당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낯선 이름이고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어떤 업적을 세워왔는지 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리창 이름이 낯선데 되게 이름은 뭐 단순합니다. 예, 오얀 리자에 강할 강자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강 정도 되겠는데요. 이름이 뭐 만화 영화 나올 듯한 이름인데 1959년에 저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장성은 이제
상하이는 대충 위치를 아실 것 같은데 상하이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중국의 남쪽에. 남쪽에. 예. 예. 저기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를 하다가 네. 그다음에 83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네. 2000년대 초반에 원저우시라는 곳에서 서기를 역임하다가 당시 시 주석이 저장성에서 성장이었어요. 저장성 근무를 했었는데 평소에 일을 잘하네 하고 눈여겨보고 있던 이제 리창을 자기 비서로 이제 끌어올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다음 시 주석이 2012년에 중국에 이제 공산당 당서기가 되고 이제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네. 거의 한 2달 만에 저장성 성장으로 리창을 또 임명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다 이제 심는 거죠. 네. 예, 그리고 3년 후에는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수성의 당서기를 맡고요. 예. 또 2017년에는 경제금융 중심지죠. 네. 예, 상하이의 당서기로 임명이 됩니다. 뭐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핵심 경제권을 다 거쳤어요. 네. 이분은 그래가지고 좀 비즈니스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리창은 이제 저장성 장son 상하이시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에 많이 진출했으니까 그곳의 경영진들이랑 또 협력을 많이 했고 네. 또 중국의 또 비즈니스 재계 인사들이랑도 또 많이 교감을 했던 인물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인들은 이제 그를 좀 개방적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상하이 쪽도 많이 개방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런 것 같고요. 또 상하이에도 테슬라 기가 팩토리도 지어져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뭐 공장이 뭐 10개월 만에 지어져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공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상하이시를 이제 책임지고 있었고 그만큼 외국 기업도 또 밀어주고 하는 인물로 하나의 사례로 테슬라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상하이 재계에서는 이제 리창은 이제 시진핑이랑 가까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반기업적이지는 않은 예, 그래도 좀 시장에 좀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또 리창이 또 중국 자본시장 발전에 또 공을 세웠는데 기술 기업이 상장한 증권시장이 있어요. 스타마켓이라고. 네. 예, 이 리창이 상하이 당서기를 할 때 스타마켓이 또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리창 국무원 총리 새로 임명됐는데 뭐 말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뭐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렇게 뭐 그런 인물이네요. 근데 이제 중국과 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친경제적, 친시장적인 인물이 뭐 비록 이제 이전에 공청당 계열의 그 친시장적인 인물들이 물러났다고 해도 뭐 좀 불행은 아니지만 뭐 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좀? 예, 맞습니다. 뭐 그래도 어디까지나 그래도 시 주석의 충성스러운 신복이라는 점은 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리창이 경제 좀 프렌들리한 면을 보여왔지만은 네. 이제 딱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면서 뭐 중국의 이제 방역 고삐로 옥죄되는 그거를 아주 충성스럽게 이행을 했거든요. 네. 예, 올해 상반기에 중국 경제 도시 상하이가 이제 코로나 봉쇄에 처하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였잖아요. 그렇죠. 예, 2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면서 또 세계 경제도 충격을 안겼는데 당시 상하이 록다운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리창입니다. 네. 예, 리창이었고 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이제 우리는 상하이의 코로나 방역이 실패라 생각하는데 시 주석은 그를 통해서 리창의 충성스러움을 확인했다 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까지 흐름만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떤 노선을 따른 경제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앞으로도 리창이 이제 자신을 이제 키워줬으니까 시 주석이 이제 세부적인 지시를 충성스럽게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근거로 될 수 있는 게 이게 중앙 정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상하이 당서기를 했고 공무원 행정기관인 국무원 총리가 됐는데 중앙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시 주석한테 크게 의지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리창이 이제 국무원이라고 하면 이제 국무원 총리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국무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행정기관이거든요. 예, 행정기관은 이제 수십 개 부처를 또 이끌려면은 뭐 시 주석의 이제 권위랑 지원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시진핑 3기 국무원 총리는 뭐 기존에 리커창 공청단 총신의 리커창 총리가 네. 국무원을 이끌었지만은 이제 리창의 국무원, 시진핑 3기의 국무원 그리고 이 국무원 총리는 중국의 경제사령관이라기보다는 시 주석의 좀 경제 보좌관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시 주석이 그러니까 이제 군사랑 정무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도 좌지우지할 거고요. 물론 그랬습니다. 물론 뭐 방역 정책이라든가 뭐 그렇게 집단 지도 체제 내에서
뭐 경제 정책도 결정을 같이 하고 했겠지만은 네. 따라서 이제 또 일단 무엇보다도 제로 코로나 정책은 앞으로도 이제 최소한 내년 3월 양회까지는 좀 완화가 어렵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금융시장도 이제 시진핑 경제라는 교체를 좀 악재로 받아들였었는데요. 전날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2% 떨어진 네. 2,977.56으로 마감했는데 상하이 지수가 3,000선 아래로 떨어졌던 건 지난 11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전날 위안화 가치도 계속해서 하락하면서요. 네. 달러 위안 환율이 0.28% 상승했고 네. 달러당 7.2629 위안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9%로 좀 지연됐다 발표가 됐는데 또 시장 전망치보다는 괜찮은 숫자였어요. 네. 하지만 이제 시진핑 집권 3기가 출범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시진핑 3기 어떤 지도부 구성을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 언론은 중국 경제를 이끄는 리커창 총리가 지도부에서 물러나면서 네.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 속에서 이제 한국 경제 운영에 대해서 불안감이 강하게 나타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장은 일단 뭐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군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중국 경제를 이끌 총리가 시진핑의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입과 귀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시진핑 3기죠? 집권 3기 경제정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시진핑 3기 경제정책 방향은요. 이제 시진핑이 이제 지난 16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 개막식 때 했던 이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과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네. 왜냐면은 뭐 지금 3년임이고 이제 경제 정책이라는 게 뭐 영속성 갖고 연속성을 좀 띄면서 이제 가져간 것 같아서 그래서 과거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네. 그래도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 이제 경제 정책의 큰 줄기를 좀 제가 좀 짚어봤는데요. 네. 첫째로는 이제 고품질 발전입니다. 질적 발전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고품질 발전이 약간 좀 어색한데 시주석은 이제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도 이번에 전국대표대회 관련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진핑 경제보다는 안보나 뭐 대만과의 어떤 진영성 리스크나 이런 데 좀 많이 언급을 했다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경제의 발전, 특히 질적인 발전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다. 쇼위얼런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산당이 그래도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분명히 짚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스탠다드 차타드의 이제 중화권 딩수a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또 그게 또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예,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가운데서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네. 시 주석은 이제 5년 전 사실 당대회 업무 보고에서도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걸 또 이어서 이번에도 이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세계 경제 여건과 이제 중국의 내부적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아무래도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경제 발전이 필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가지 줄기 중에 이제 질적인 경제 발전, 그러니까 고품질 발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였나요? 두 번째는 이제 변함없는 개방 정책, 개방 정책과 민간 경제에 대한 지지입니다. 시 주석은 이제 중국식 현대화 이런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분배를 강조를 하면서도 그래도 민간 경제 지지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서방에서는 이제 시 주석이 좀 국진 민태, 이제 국유기업이 더 나가고 민간이 좀 축소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국유기업의 역할 확대로 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네. 이를 좀 어느 정도는 좀 비껴갔다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시 주석은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유제라는 거는 뭐 국유기업, 국유경제라든가 예. 뭐 아니면 집단 경제, 혼합 소유제 경제 등을 포괄하는 뭐 그런 건데 그렇겠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이 이제 공유제 경제라는 개념을 뭐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시간 때문에 아무튼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결국에는 뭐 그런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회주의 경제라는 한계 뭐 그거는 적재성은 분명해요. 네. 그러면서도 비공유제 그러니까 민간 부문 민간 부문의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유제 경제 발전을 말하면서도 시장이 자원 배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효율성을 네, 그렇죠. 믿고 강조를 한 거죠. 예. 예.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계속하면서도 개방을 비롯한 시장 경제 노선은 계속 이어가겠다. 예. 요점은 이건데요. 세 번째 줄기 뭡니까? 셋째는 이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경제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이제 공동 부유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시주석은 이제 함께 부유하자라는 의미인 공동 부연의 실현도 중국식 현대화의 요구다라고 네. 했는데 공동 부유를 견고하게 추진하자 뭐 이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이보다는 좀 구체적인 지침들을 얘기했는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따른 분배를 앞으로 중심으로 삼겠다는 건 이제 근면하게 일하기를 장려를 하고 네. 또 노동을 통해서 부를 쌓는 걸 또 장려를 하겠다는 건데 예. 더 많이 일하면은 더 많이 받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노동 소득이 아닌 좀 다른 뭐 소득, 뭐 투자 소득 이런 거를 좀 배제하는 그런 발언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예, 특히 또 재산을 이제 축적하는 방식을 규제하겠다고 해서 좀 눈길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처음 있었거든요. 예, 뭐 공동부유 관련해 가지고 뭐 노동 분배 중심 뭐 이런 거는 기존에 있었는데 예. 과거에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재산 축적하는 방식을 좀 규제하겠다는 거는 중국에서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해서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심한 상태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주석이 관련해서 집은 이제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은 재산을 축적하는 방식을 규제하겠다는 건 좀 부동산 투기를 좀 근절하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됐고요. 네네. 예, 일각에서는 또 공동부유 관련해서 세금 제도가 좀 바뀔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금을 좀 제도로 바꿔서 부의 재분배를 좀 노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함께 부유하자라는 의미의 예. 공동 부유 실현 이야기까지 해봤고 마지막 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넷째로 이제 시진핑 3기는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 그리고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네. 경제 자립도를 높일 방안으로 과학기술 자강에 힘쓸 것인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노력하는 중이고 또 중국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뭐 기술 경쟁력을 갖고 붙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죠. 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뭐 미국이 이제 첨단 기술로부터 중국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는 뭐 너무나도 주지 사실이니까 네. 뭐 굳이 뭐 이야기할 거 없지만은 시 주석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자립을 서둘러 실현하고 핵심 기술에서 돌파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또한 뭐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뭐 디지털 중국 뭐 이런 건설을 가속화하자면서 중국인의 밥그릇은 반드시 중국인 손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고, 예. 뭐 이 같은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한 발언은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해석도 있었어요. 이게 중국이 문 닫고 첨단 기술 내재하고 그냥 자급자족 경제로 가겠다. 뭐 그런 거 아니냐고 서방 언론에서 이야기 있었는데, 예. 뭐 중국의 이제 관영 언론들은 그걸 부정했고, 네. 시진핑 주석도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발전도 중국을 필요로 한다면서 중국의 개방의 문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또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전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중국의 지금 슬로건 국시가 이제 중국몽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중국이 세계 1위가 되고 예.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에 의한 이런 게 이제 시진핑 3기에 숨겨진 야심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결국 뭐 중국식 현대화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만의 특색 있는 사회화를 통해서 고품질 발전을 해서 중국인만의 맞습니다. 공동부유를 실현하겠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단 말이죠. 시장 경제 발전을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뭐 중국몽을 꿈꾸는 G2 강대국다운 맞습니다.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을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자강에 대한 메시지도 예. 강하게 던졌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4가지의 줄기를 이제 크게 짚어봤는데 예. 이것들을 앞으로 좀 어떻게 거두게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 리더십 변화랑 이제 경제 정책도 알아봤는데
총평을 하자면은 뭐 그냥 중국의 이제 리더십과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것이다. 네. 예, 그러면서 시 주석이 권좌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신복인 리창에게 이제 경제 총사령관을 맡겼으니까요. 예. 중국 측 외교연령계 인사는 이런 리더십의 연속성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진핑 계파인 리창이 또 시 주석 지원에 힘입어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 정책을 추구를 하면서 앞으로도 과거와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거두게 될지를 이제 집중해 보겠다 했는데 그냥 과거와 큰 경제 운영의 흐름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타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큰 혼란은 없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 서영대 기자와 함께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얘기 함께 들어봤고요. 시진핑 주도의 중국 국가 경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외부와의 교역 확대로 성장을 꾀하고 또 미국과의 갈등 이슈는 내부 혁신으로 극복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가져갈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이 중국의 경제 정책,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역시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영태 기자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